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응답하라 마감 시황 진행의 백설입니다. 6월 8일 화요일 우리 시장 장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빨간불을 켜면서 시작한 우리 시장은 방향성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코스피 시장이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더니 이 고점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지금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을 10분 정도 앞두고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은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가 다시 또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12%가 빠지면서 3,248선에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는데요. 또 코스닥 시장은 0.03% 소폭의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85선에서 거래를 마감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 1위부터 5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모두 파랗게 질려 있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약보합권에 들면서 82,000원 선이 깨졌습니다. 81,900원에 거래를 마칠 준비를 하면서 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거래 종가와 동일한 모습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0.78%의 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다시 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82,000원에 거래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0.78%가 빠지고 있고요. 네이버는 약보합권에 들면서 36만 1,500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LG화학은 0.74%의 약세가 나타나면서 80만 8천원의 종가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의 분위기를 보시면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은 더 좋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 SDI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카카오의 상승률이 눈에 더 띄고 있습니다. 2% 가까이 올라주면서 12만 8,5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1.78% 올라주면서 85만 7천원에 거래 마감할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역시나 자동차 관련주들 요즘에 좋습니다. 현대차는 0.8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4만 3,500원의 종가를 형성해줄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기아 오늘 좋습니다. 1.56%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셀트리온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시총 10위의 자리에 주면서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어떤 불을 켜고 있는지 살펴보니까요. 혼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한 모든 종목 다시 또 빨간 불을 모두 켜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형제는 모두 또 빨간 불을 켜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제약이 조금 더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3% 넘게 올라주면서 4% 가까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를 해주고 있고요. 펄어비스는 2% 가까이 올라주면서 58,900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게임즈만 빠지고 있습니다. 1.07%의 약세를 보여주면서 55,600원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분위기가 조금은 좋지 못합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알테오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6.29%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양대 시장의 이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장주인 삼성전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네오 QLED TV가 업계 최초로 독일 인증기관인 VD로부터 공간 최적화 사운드 기술을 인증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간 최적화 사운드는 서로 다른 두 개의 시청 환경에서 TV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 동일한 수준으로 음향이 측정되는지를 평가해서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삼성 네오 QLED는 별도의 전문 장비가 없어도 각 공간에 맞는 최적의 소리를 구현을 한다면서 소비자들이 최고 수준의 화질과 사운드가 조합된 최상의 시청 경험을 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계속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에 공급하는 반도체 제품 일부에서 불량이 발생했다는 루머가 퍼지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불량 접수 이력은 없는 상태인데요. SSD 자사 인증 중에서 불량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SK하이닉스 측에 따르면 디램 일부에서 불량이 발생한 건 맞지만 반도체 제조 과정에서 늘상 일어나는 정도라면서 손실 규모는 과장이 됐고 상황에 따라서 아예 손실이 없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료제가 미국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거래일 미국 증시에서 바이오젠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제약 바이오 업종 전반에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아두카누맙의 위탁 생산을 맡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두카누맙은 알츠하이머 신약인데요.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은 삼성 바이오 에피스를 설립하는 데 힘을 합친 경험이 있는 각별한 사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과도한 기대감을 갖는 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FDA가 이번에 아두카누맙에 내준 건 조건부 승인격인 가속 승인이기 때문입니다. 바이오젠은 추가 임상을 통해서 아두카누맙의 효능을 입증을 해야 하는데요. 입증을 하지 못하면 승인이 취소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LG화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 핵심 원재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호주 재련 전문기업 지분 인수에 나섰습니다. 유상 증자에 참여를 해서 약 12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7.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2023년 말부터 10년 동안 매년 7,000톤의 니켈과 700톤의 코발트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게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자동차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 요즘 주목받고 있는 섹터입니다. 오늘은 연기금의 수급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 자본시장 큰손인 연기금이 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에서 순매수로 전환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7일까지 연기금은 자동차 관련주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 그리고 친환경주들을 집중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목별로 살펴봤을 때 1, 2위에는 현대차와 기아가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완성차 업종을 집중 매수한 건 그동안 반도체 대란 직격탄을 맞아서 위축됐던 업계 상황이 막바지에 왔다는 것으로도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삼성 SDI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인터배터리 행사가 열립니다. 삼성 SDI는 이 자리에서 한 번 충전을 하면 600km를 갈 수 있는 5세대 배터리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셀트리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ADC 개발사에 대한 지분 투자에 나섰습니다. 미래에셋과 함께 익스다 테라피틱스에 약 530억 원을 지분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램시마 SC를 캐나다에 출시했습니다. 이 세계 최대 제약 시장인 북미 지역 공략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 호재를 받고 오늘 모두 주가가 잘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테오젠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기업 분석 보고서에서 라이센스 아웃된 파이프라인 중에서 올해 3건 정도 임상 가시화를 추정한다고 전했습니다. 알테오젠이 글로벌 빅파마로 임상 일상 시험 계획서 신청에 필요한 국제 공통 기술 문서를 전달을 했다면서 2019년에 기술을 이전한 파이프라인이 모두 임상 가시화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지난해 라이센스 아웃한 한 건을 포함해서 모두 3건의 시험 계획서 신청이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주가가 지금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앞서서 짚어드렸듯이 6.72%의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주가는 4,700원이 오른 지점에 마감을 준비하고 있고요. 주가를 짚어봤을 때는 74,6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계속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한 종목이 있었습니다.
많이 가지 못했던 종목에는 최근 들어서 잘 가고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종가 상황을 차트를 통해서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 한번 살펴보시면요. 종가 오늘은 그래도 좀 빠졌습니다. 2.58%의 약세를 보이면서 37,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최근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 연일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2년 만에 4만 원 선을 넘보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주고 있었는데요. 수소와 유가라는 두 가지 호재가 모두 자리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수소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관련된 액화 천연가스, 즉 LNG 사업 역량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가스공사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소 유통 전담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국제 유가가 상승을 하면서 해외 자원 개발 산업이 순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가스공사의 차트를 지금 화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시면 지난달 25일부터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는 2.54%가 상승을 했는데요. 한국가스공사의 주가 상승률은 어제까지 23%가 상승을 했습니다. 약 10배 가까이 상승한 셈입니다. 이어서 우리 시장의 주가 상황을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코스닥 지수가 오전에는 힘을 내지 못했는데 코스피 지수가 오후 들어서는 힘을 내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 계속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었는데요. 미국 시장 역시도 어제는 방향성을 찾지 못했습니다. 고가에 대한 부담이 뉴욕 시장 그리고 우리 시장 모두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저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의 종가 상황을 살펴보시면 약보합권에 들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13%가 빠지면서 3,247.82포인트의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우상향하는가 싶더니 이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어제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흐름이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은 힘을 내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우선주, LG화학은 파란불을 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어떻게 마감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6위부터 10위 종목은 분위기가 좋습니다. 삼성 SDI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삼성 SDI는 1.13%의 하락률을 기록을 했지만 카카오는 그래도 2% 가까이 올라주면서 12만 8,5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해줬습니다. 현대차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0.83%의 상승률을 기록을 해줬고요. 셀트리온이 1.7% 강세를 기록해주면서 다시 또 시총 10위에 올라서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상승한 업종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창고 업종이 좋았습니다. 2.64%의 상승률을 기록해주면서 마감을 해줬고요. 뒤를 이어서 통신업종도 1% 넘게 올라줬습니다. 의약품과 운수장비, 서비스 업종도 전거래일보다 힘을 내준 모습이 관찰이 됐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한 업종들 사례대로 한번 살펴보시면 기계업종이 굉장히 좋지 못했습니다. 8%대 급락 양상이 펼쳐졌습니다. 하락률을 짚어보시면 8.62%로 기록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전기가스업과 의료정밀업종에서도 2% 넘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화학과 종이목재 업종도 파란불이 켜졌습니다.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의 수급 상황을 살펴보시면 외국인과 개인은 동반 매도에 나섰고요. 기관 투자자는 사들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035억 원을 덜어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448억 원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2,621억 원 순매수에 나서줬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동향을 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고요. 기관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를 해줬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마감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보면 그래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소폭 상승하면서 986.12포인트의 종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하루 동안의 흐름을 차트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장 초반에 고가를 형성하다가 쭉 빠지더니 다시 또 그래도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후에는 횡보하는 장세가 펼쳐졌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떻게 마감을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종목을 살펴보시면 카카오게임즈를 제외한 모든 종목은 그래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는 그래도 셀트리온 제약이 가장 강했습니다. 4.14%의 강세를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비엠도 강보합권에 들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펄어비스도 2% 가까이 올라주면서 58,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의 마감 분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은 1위부터 5위 종목보다는 분위기가 좋지 못하지만 그중에서도 알테오제는 강했습니다. 6.72%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상승한 업종들의 순위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서비스 업종이 좋았습니다. 1.7%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고요. 유통업종도 1% 가까이 올라줬습니다. 제약과 컴퓨터 서비스, 음식료 담배 업종도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들도 순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하락한 업종들 보시면 금속과 기타 제조, 오락, 문화, 반도체 업종에서 1%가 넘는 하락률이 관찰이 됐고요. 건설 업종도 1%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은 그래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급 상황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 그래프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을 살펴봤을 때 외국인과 개인은 팔았고 기관 투자자만이 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183억 원을 덜어냈고 개인 투자자는 114억 원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기관 투자자만이 551억 원 매수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5거래일 동안의 수급 상황을 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외국인 투자자는 3거래일 연속 매도에 나섰고요. 기관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보여줬습니다. 개인 투자자는 2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더니 오늘은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저와 함께 보셨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은 모두 또 빨간불 켜주길 바라면서 방송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